안녕하세요. 저는 성균관대학교 스마트팩토리 융합학과 석사연구원 임재훈입니다. 이번에는 MED TSLLM, MED TSLLM, Leveraging LLMs for Multimodal Medical Time Series Analysis라는 논문 리뷰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인트로덕션부터 디스커션으로 해서 크게 6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인트로덕션입니다. 의료 현장에서는 환자 개개인에게 맞춤형 진단과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통합 분석하는 정밀의료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환자 데이터는 매우 이질적이고 복잡한 형태를 가지고 있어 기존의 머신러닝이나 신호처리 기법으로는 이러한 기법만으로는 한계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박수나 호흡 파형처럼 단일 차원의 시계열 데이터는 의사들이 쉽게 해석할 수 있지만 이런 데이터만으로는 패턴 간 상호작용이나 장기적인 변화 추세를 충분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최근 LLM이 여러 도메인에서 데이터를 종합하고 고차원적인 패턴까지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 분야에서의 활용은 주로 이미지 텍스트 페어 그리고 EHR 전자 건강 기록이라고 하는 EHR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시계열 데이터 분석은 아직 초기 단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LLM을 기반으로 환자별 정보와 임상 문맥, 다별량 시계열 데이터를 결합하는 새로운 프레임워크인 보시는 MED-TS LLM을 제안합니다. 이 프레임워크는 시계열 데이터를 의미 있는 구간으로 분할하거나 이상 패턴을 탐지하고 임상적으로 중요한 신호를 해석하는 작업을 자동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는 관련 연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시계열 분석 분야에서는 보시는 세멘틱 세그멘테이션, 바운더리 디텍션, 어노멀리 디텍션과 같은 주요 태스크들이 연구되어 왔습니다. 전통적인 머신러닝부터 U타임과 같은 딥러닝 모델까지 다양한 방식이 제안되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단일 신호 분석에 집중하거나 시계열의 패턴 분할과 예측에 그쳤습니다. 다음 의료 시계열 분석에서는 ECG 신호 분석을 위해 펜 앤 톰킨스 알고리즘이나 펄스랩 등의 U타임 모델 등이 제안되었으며 호흡 신호 분석에서는 벤틸라이저, ANNet 등 도메인 특화 모델이 개발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들은 특정 데이터나 도메인에 한정되는 한계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LLM을 시계열 분석에 적용한 시도가 등장했습니다. 타임 LLM, GPT-4TS 같은 연구가 그 예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일반적인 시계열 데이터셋에 초점을 맞추고 의료 시계열 데이터와 LLM의 결합 연구는 아직 초기 단계라고 합니다. 현재까지 의료 LLM 연구는 주로 EHR 데이터나 이미지 텍스트 결합 분석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본 논문은 이러한 한계를 넘어 실제 시계열 데이터 분석에 LLM을 적용한 첫 시도 중 하나입니다. 다음으로 메서드입니다. 메서드 부분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안한 MED-TS LLM의 프레임워크 구조를 소개합니다. 이 프레임워크는 크게 프롬프트 제너레이션, 타임 시리즈 임베딩, 프리트레인드 LLM, 태스크 스페시픽 솔버즈라고 해서 4개의 주요 컴포넌트로 구분됩니다. 프롬프트 단계에서는 환자별 정보와 데이터셋의 설명, 그리고 태스크 지시를 포함하여
LLM이 시계열 데이터에 문맥을 부여할 수 있도록 설계됩니다. 타임 시리즈 임베딩에서는 시계열 데이터를 패치 단위로 분할하고 정규화, 그러니까 노멀라이제이션 한 후 패치 리프로그래머를 통해 LLM 임베딩과 정렬시킵니다. 프리트레인드 LLM 백본으로는 라마2 7B 모델을 프로즌한 상태로 활용하고 태스크 스페시픽 솔버를 통해 세그멘테이션, 바운더리 디텍션, 어노멀리 디텍션과 같은 분석을 수행합니다. 특히 시계열 데이터가 여러 변수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concatenate, interleave, average, independent 같은 코베리에이트 처리 전략을 도입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데이터를 결합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합니다. 이 그림의 논문에서 제안한 MED-TS LLM의 전체 프레임워크를 시각적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가장 왼쪽에 있는 프롬프트 제너레이션 단계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환자 정보, 데이터셋 설명, 그리고 분석하고자 하는 태스크, 지시까지 포함해 LLM이 이해할 수 있는 컨텍스트 정보를 생성합니다. 이 정보를 텍스트 형태로 제공해 LLM의 사전 학습된 지식을 활용할 수 있게 하죠. 그 아래에 멀티베리에이트 타임 시리즈가 있습니다. ECG나 호흡 파형 같은 시계열 데이터를 단순 신호가 아니라 여러 변수를 포함한 형태로 준비합니다. 이렇게 준비된 텍스트 컨텍스트와 시계열 데이터는 임베딩으로 전환돼서 결합됩니다. 그림에서는 input concatenated text 그리고 time series embedding 부분이 바로 이 단계입니다. 결합된 임베딩은 LLM에 입력되고 이를 통해 LLM이 시계열 데이터와 문맥 정보를 종합적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른쪽 노란색 박스에서는 세 가지 주요 태스크로 결과를 생성합니다. 먼저 바운더리 디텍션, 시계열 데이터에서 이벤트 경계를 탐지하고요. 시멘틱 세그멘테이션, 데이터 내에서 의미 있는 구간을 분할하고 분류합니다. 그리고 어노멀리 디텍션, 정상 패턴에서 벗어난 이상치를 탐지합니다. 이런 분석은 모두 LLM과 시계열 데이터의 융합을 통해 이루어지며 그림에서 여기 빨간 점선으로 강조된 부분이 논문의 주요 기여 요소들이라고 합니다. 이번 그림은 MED-TS LLM의 상세 방법론을 보여주는 도식입니다. 가장 왼쪽부터 보시면 위쪽에 텍스트, 컨텍스트와 시계열 데이터가 각각 임베딩 됩니다. 텍스트는 토크나이저와 텍스트 임베더를 거쳐 임베딩이 되고 시계열 데이터는 정규화, 그러니까 노멀라이제이션 후 패치 임베더 그리고 패치 리프로그래머를 통해 패치 임베딩으로 변환되며 LLM의 텍스트 임베딩과 정렬됩니다. 중앙에는 사전 학습된 프리트레인드 된 LLM이 위치하며 이 LLM은 두 가지 임베딩을 결합해 분석을 수행합니다. 다음은 이제 오른쪽 초록색 박스, 여기에 코베리에이트 처리 전략입니다. 먼저 concatenate, 코베리에이트별 패치를 연결해 입력합니다. 그 다음에 average, 코베리에이트별 임베딩을 weighted mean하여 처리합니다. 그리고 interleave, 코베리에이트별 패치를 번갈아 가면서 LLM에 입력합니다. 그리고 independent, 각 코베리에이트를 독립적으로 처리를 하고 출력 평균을 계산합니다. 이 전략들은 다별량 시계열 데이터의 상호작용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도입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단에 붉은색 박스 혹은 이게 분홍색 박스, 태스크 솔버를 보겠습니다. 보시면 바운더리 디텍션,
시멘틱 세그멘테이션, 어노멀리 디텍션 이렇게 세 가지 분석을 담당합니다. 먼저 바운더리 디텍션은 각 시계열 포인트에 대해 바운더리 포인트 확률을 계산하고 픽 디텍션 알고리즘을 통해 실제 경계점을 식별합니다. 실제 바운더리 포인트를 식별합니다. 그리고 시먼틱 세그멘테이션 여기서는 포인트별로 클래스 확률을 계산하고 소프트맥스를 통해 각 포인트를 분류한 뒤 연속 구간으로 분할합니다. 어노멀리 디텍션은 정상 시계열을 재구성해서 입력과의 차이를 계산하고 임계값을 넘어서는 포인트를 이상치로 탐지합니다. 이 도식에 나타난 모든 플롯 예시는 논문에서 실제 모델의 출력 결과를 시각화한 것입니다. MEDTS LLM은 이처럼 시계열과 텍스트 데이터를 결합하고 코베리에이트 정보를 융합하여 임상적으로 유용한 분석 결과를 생성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번 슬라이드는 프롬프트 제너레이션, 프롬프트 생성에 관한 부분입니다. 본 논문에서는 LLM이 단순 시계열 데이터만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외에도 이렇게 텍스트 기반의 문맥 정보까지 이해하도록 설계했습니다. 이 프롬프트는 크게 4가지 요소로 구성됩니다. 첫째로 데이터셋 디스크립션은 데이터셋의 설명과 도메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가 ECG인지 호흡 파형인지 어떤 방식으로 수집되었는지를 설명하죠. 둘째, 태스크 디스크립션은 분석할 태스크에 대한 지시 혹은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에서 바운더리 포인트를 찾아라, 이 데이터의 이상 패턴을 탐지하라 같은 지시를 포함합니다. 셋째로 데이터셋 스태티스틱스입니다. 이는 데이터 요약 통계입니다. 그래서 일부 저주파 신호나 평균값, 전반적인 추세 같은 정보를 포함해 LLM이 시계열 데이터를 더 잘 이해하도록 돕습니다. 넷째, 페이션트 인포는 환자별 정보입니다. 그래서 나이, 성별, 투약 정보, 진단 등 임상적으로 중요한 정보를 제이슨 형식으로 포맷하여 제공합니다. 이 프롬프트는 모두 하나의 문자열로 구성된 후 연결되어 LLM의 토크나이저를 통해서 임베딩 됩니다. 이렇게 하면 시계열 데이터 패치 임베딩과 결합되어 LLM이 다중 데이터 소스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타임 시리즈 인코딩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LLM은 기본적으로 텍스트 토큰을 처리하도록 학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계열 데이터를 그냥 입력하면 잘 처리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시계열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인코딩하기 위해 보시는 패치 임베딩 방식을 사용합니다. 우선 시계열 데이터를 일정 길이로 나눈 패치 단위로 분할하고 그 다음에 Reversible Instance Normalization REVIN을 통해서 노멀라이제이션을 정교화를 수행합니다. 이렇게 하면 각 패치가 수치 데이터가 아닌 연속적인 벡터로 변환되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만든 패치 임베딩은 LLM의 텍스트 임베딩 분포와는 차이가 있어 바로 입력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논문에서는 보시는 패치 리프로그래머를 사용합니다. 패치 리프로그래머는 LLM의 텍스트 임베딩 분포와 시계열 데이터 패치 임베딩을 정렬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를 위해 크로스 어텐션을 사용해서
각 패치를 텍스트 임베딩과 연관성 있게 재구성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LLM은 시계열 데이터와 텍스트를 자연스럽게 결합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 시계열 데이터에는 ECG, 호흡기 신호처럼 여러 변수, 이렇게 코베리에이트를 포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이를 위해 concatenate, average, interleave, independent 같은 다양한 전략으로 다변량 정보를 통합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합니다. 이 방식은 LLM을 학습하지 않는 프로즌 상태로 학습하지 않고도 사전 학습된 지식을 시계열 데이터 분석에 그대로 활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번 슬라이드는 LLM 100번 부분입니다. LLM은 방대한 데이터셋에서 사전 학습되기 때문에 다양한 임상 및 도메인 정보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을 활용해 본 논문에서는 LLM을 프로즌 상태로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추가적인 학습 없이도 LLM의 지식을 시계열 데이터 분석에 활용할 수 있죠. LLM의 입력으로는 두 가지가 결합이 됩니다. 텍스트 프롬프트는 토크나이저와 임베딩 레이어를 통해 임베딩 됩니다. 시계열 데이터는 패치 임베딩으로 변환된 후 패치 리프로그래머를 통해 LLM 임베딩과 정렬됩니다. 결과적으로 LLM은 시계열과 텍스트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이해를 하고 출력으로는 최종 레이어의 임베딩을 생성합니다. 이 임베딩은 태스크 스페시픽 프로젝션 레이어를 통해 세그멘테이션, 바운더리 디텍션, 어노말리 디텍션과 같은 분석 결과로 변환됩니다. 본 논문에서는 LLM으로 라마2 7B를 사용했지만 모듈화 설계로 다른 LLM으로도 대체 가능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다음으로 세멘틱 세그멘테이션 부분입니다. 세멘틱 세그멘테이션은 시계열 데이터를 의미 있는 구간으로 나누고 각 구간을 특정 클래스에 할당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ECG 데이터를 분석할 때 P파, T파, QRS 복합체를 구분하거나 호흡 파형에서 흡기와 호기 구간을 나누는 것이 해당됩니다. MEDTS LLM에서는 이 작업을 각 포인트별로 클래스 확률을 예측하는 방식으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프로젝션 레이어에서 LLM의 최종 임베딩을 클래스별 점수로 변환하고 소프트맥스를 적용한 후 ARG맥스로 각 포인트의 클래스를 결정합니다. 이어서 연속된 동일 클래스의 포인트를 묶어 의미 있는 구간, 세그먼트를 구성하죠. 만약에 클래스가 두 개, 정상, 노멀, 애브노멀, 정상 이상만 있다면 시그모이드 함수를 사용하고 BCE,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로 학습합니다. 이 방법의 장점은 바운더리 디텍션과 세그멘트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나의 과정으로 통합하여 처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시계열 패턴을 한 번에 분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바운더리 디텍션입니다. 바운더리 디텍션은 시계열 데이터에서 경계점, 바운더리 포인트를 식별해 연속 구간으로 나누는 작업입니다. 예를 들어 호흡 파형에서는 숨을 들이쉬는 구간과 내쉬는 구간의 경계, ECG에서는 심박의 시작과 끝을 탐지하는 것이 해당됩니다. MEDTS LLM은 각 포인트별로 경계점일 확률, 바운더리 포인트일 확률을 이 점수를 예측합니다. 이때는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방식으로 학습하여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사용합니다.
예측된 점수를 단순히 인계값으로 분류하지 않고 픽 디텍션 알고리즘을 적용합니다. 점수 곡선에서 로컬 피크를 찾아 경계점, 바운더리 포인트 후보로 지정하고 바운더리 포인트 간 최소 간격, 스래시 홀드를 설정해 너무 가까운 경계점이 여러 개 잡히는 것을 방지합니다. 이를 통해 바운더리 디텍션의 정밀도를 높이고 임상적 지식을 반영한 바운더리 포인트, 경계점 탐지가 가능합니다. 어노멀리 디텍션 부분입니다. 어노멀리 디텍션은 정상 패턴과 다른 입력 데이터를 탐지하는 작업으로 심박 이상, 호흡 패턴의 이상을 탐지할 수 있습니다. 이 논문의 MEDTS LLM은 정상 시계열 재구성 방식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모델은 정상 데이터만으로 학습한 후 입력 데이터를 재구성합니다. 그 다음 민 스퀘어드 에러 MSE를 계산합니다. 각 포인트별로 MSE 값을 계산해 스레시홀드 임계값을 초과하는 지점을 이상치로 판단한다고 합니다. 이 방식은 정상 패턴과의 차이를 직접 비교하기 때문에 새로운 이상 패턴도 탐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시계열의 전체 길이를 고려해 이상을 판단하므로 일부 포인트의 이상도 놓치지 않고 탐지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셋 부분입니다. 본 논문은 다양한 의료 및 비의료 시계열 데이터셋을 활용하여 모델의 범용성과 성능을 검증했다고 합니다. 먼저 벤틸레이터 데이터셋은 논문에서 자체 수집한 데이터셋으로 총 17명의 환자 호흡기 데이터를 포함합니다. 유량과 압력 데이터를 기반으로 PVD, 환자 인공호흡기 비동기화를 탐지한 데 사용되었습니다. 다음으로 LUDB 데이터셋은 200명의 환자 ECG 데이터를 포함해서 피파, QRS파, T파 주소까지 제공됩니다. 이 데이터셋은 시계열 분할과 경계 탐지에 사용되었습니다. BIDMC, PPG and Respiration 데이터셋은 호흡 및 PPG 신호를 포함하고 있으며 시계열 기반 분석에 활용되었다고 합니다. MIT BIH Arrhythmia 데이터셋은 심장박동 이상 탐지에 활용되는 대표적인 ECG 데이터셋입니다. 심장질환 탐지의 중요한 데이터로 Anomaly Detection Task에 사용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MSL, PSM 데이터셋은 나사에서 수집한 위성 센서 시계열 데이터로 비의료 분야에서의 이상 탐지 성능을 검증하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태스크별로 보면 세그멘테이션에는 LUDB, 벤틸레이터 데이터셋이 사용되었고 바운더리 디텍션에선 BIDMC, MIT BIH 그리고 어노멀리 디텍션에선 MIT BIH, MSL, PSM 데이터셋이 사용되었습니다. 리설트 부분입니다. 이밸류에이션 어프로치 서브섹션을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평가 지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세그멘테이션으로는 민 인터섹션 오버 유니언 MIOU, 포인트 와이즈 F1 스코어를 사용해 성능을 평가합니다. 바운더리 디텍션에서는 세그먼트 와이즈 MIOU, 세그먼트 오버레이 어큐러시 0.75 이상 IOU 그리고 포인트 와이즈 MAE를 측정했습니다. 그리고 어노멀리 디텍션에서는 F1 스코어와 AUROC를 주요 지표로 사용해 성능을 비교했습니다. 비교 대상 모델은 LLM 기반, GPT-4TS, 딥러닝 기반의 PatchTST, TimesNet, FED 포머, 그리고 도메인 스페시픽 방법으로 벤틸라이저, 유넷 기반 ECG 모델을 포함했습니다. 모든 모델은 동일한 조건하에 10 에포크 동안 학습하고 동일한 하이퍼 파라미터를 적용했습니다.
MEDTS LLM은 라마2 7B를 백본으로 사용하고 코베리에이트 처리에는 컨캣네이트 전략을 적용했습니다. 이러한 평가 방식을 통해 다양한 태스크에서 MEDTS LLM의 성능을 정량적으로 비교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세멘틱 세그멘테이션 리서치로, 즉 의미적 세분화 결과입니다. 화면의 표는 논문에서 제시한 테이블 2로 세그멘테이션 성능을 요약한 것입니다. 왼쪽은 벤틸레이터 데이터셋, 오른쪽은 LUDB ECG 데이터셋의 결과를 보여줍니다. 먼저 벤틸레이터 데이터셋을 보면 MEDTS LLM이 F1 스코어 98.92, IOU 97.86으로 가장 우수한 성능을 기록했습니다. GPT-4TS, TimesNet, PatchTST 등과 비교해도 가장 높은 점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도메인 스페시픽 모델은 F1 스코어 89.18, IOU 80.47로 MEDTS LLM에 비해 낮은 성능을 나타내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LUDB ECG 데이터셋에서도 MEDTS LLM은 F1 스코어 89.89, IOU 81.73을 기록하여 다른 모델보다 높은 정확도를 보여줍니다. 특히 기존 소타 모델인 PatchTST와 비교해도 F1 스코어와 IOU 모두 높았으며 노메인 스페시픽 모델은 F1 스코어 40.12, IOU 33.59로 큰 성능 차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이 표는 MEDTS LLM이 세그멘테이션 태스크에서 기존 딥러닝 및 도메인 스페시픽 모델을 능가하는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벤틸레이터 데이터뿐만 아니라 ECG 데이터셋에서도 탁월한 성능을 발휘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슬라이드는 바운더리 디텍션 리서치입니다. 표는 논문의 테이블 3로 BIDMC와 MIT BIH 데이터셋에서 바운더리 디텍션 성능을 요약한 결과를 보여줍니다. 먼저 BIDMC 데이터셋을 살펴보겠습니다. MEDTS LLM은 MIOU 0.87, Accuracy at 0.75, IOU 0.84로 다른 모델들에 비해 우수한 성능을 보였습니다. 특히 체인지 포인트 MAE는 이 32.59로 가장 낮아 경계점 바운더리 포인트 탐지의 정밀도가 뛰어남을 보여줍니다. Accuracy 50PTS 또한 0.84로 GPT-4TS 0.32나 TimesNet 0.53 대비 크게 앞섰습니다. 다음으로 MIT BIH 데이터셋에서도 MEDTS LLM은 MIOU 0.89, Accuracy at 0.75, IOU 0.9, Accuracy 50PTS는 0.98를 기록하며 최고 성능을 달성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체인지 포인트 MA는 6.40으로 바운더리 포인트 탐지에서 매우 낮은 오차를 나타냈습니다. GPT-4TS는 MAE 25.86, Accuracy 0.82로 성능 차이가 확연히 드러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표는 MEDTS LLM이 기존 모델들에 비해 바운더리 디텍션에서 높은 정확도와 정밀도를 동시에 달성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체인지 포인트 MA가 매우 낮은 점은 MEDTS LLM의 바운더리 디텍션이 경계점 위치를 정밀하게 잡아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어노멀리 디텍션 결과입니다. 표를 보시면 PSM, MSL, MIT BIH 데이터셋에서 어노멀리 디텍션 성능을 요약한 결과입니다. 먼저 PSM 데이터셋을 보면 MEDTS LLM은 F1 스코어가 97.31, AUROC 98.20으로 매우 높은 정확도를 기록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MSL 데이터셋에서도 MEDTS LLM은 F1 스코어 88, AUROC 90.95로 다른 모델들보다 우수한 성능을 보였습니다. GPT-4TS와 TimesNet, PatchTST는 AUROC가
82에서 87 수준으로 MEDTS LLM과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MIT-BIH 데이터셋에서는 MEDTS LLM이 F1 스코어가 94.7, AUROC가 98.52로 최고의 성능을 보였습니다. 이 표는 MEDTS LLM이 Anomaly Detection Task에서도 기존 소타 모델 대비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었음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에블레이션 스터디입니다. 표를 보시면 이렇게 다양한 코비리에이트 처리 전략이 바운더리 디텍션 및 어노말리 디텍션에 미치는 성능 차이를 보여줍니다. 왼쪽은 BIDMC 데이터셋, 오른쪽은 MIT-BIH 어노멀리 데이터셋 결과입니다. 먼저 BIDMC 데이터셋을 보면 MEDTS LLM은 컨캐트네이트 전략에서 IOU 86, MAE 37.53으로 가장 우수한 성능을 달성했습니다. 인터리브, 에버리지 가중 및 비가중, 인디펜던트 전략은 컨캐트네이트보다 낮은 IOU와 MAE를 달성했습니다. 다음으로 MIT-BIH 데이터셋을 보면 인터리브 전략에서 F1 스코어 95.75, AUROC 97.69로 가장 뛰어난 성능을 보였습니다. 반면 컨캐트네이트는 F1 스코어가 94.46, AUROC가 96.75로 조금 약간 낮은 수치를 보였고 에버리지 및 인디펜던트 전략은 더 낮은 성능을 기록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표는 데이터셋별 태스크별로 적합한 코비레이트 처리 전략이 다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BIDMC에서는 컨캐트네이트가 가장 우수하고 MIT-BIH 어노멀리 디텍션에서는 인터리브가 더 우수한 성능을 보였습니다. 다음 이 표를 보시겠습니다. 해당 표는 프롬프팅 스트래티지별 성능 차이를 보여줍니다. 왼쪽은 LUDB 데이터셋, 오른쪽은 MIT 바운더리 데이터셋 결과입니다. LUDB 데이터셋을 보면 Patient Only 전략이 IOU 80.82, F1 스코어 89.31로 가장 높은 성능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환자 정보를 프롬프트로 포함했을 때 모델이 가장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Dataset Only, Task Only, 그리고 Stats Only 전략도 모두 성능을 향상시키지만 Patient Only가 가장 두드러졌습니다. 반면 모든 정보를 포함한 All 전략은 IOU 79.5, F1 스코어 88.41로 오히려 성능이 하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프롬프트 정보가 과도하게 혼합되면 오히려 성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리고 MIT-BIH 바운더리 데이터셋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Patient Only 전략이 IOU 92.18, MAE 4.2로 최고 성능을 기록했고 다른 전략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성능들을 보였습니다. 특히 No Prompt 전략은 IOU 55.61, MAE 32.51로 매우 낮은 성능을 나타냈습니다. 즉 이러한 프롬프트 전략에서는 환자 정보만을 포함하는 것이 세그멘테이션과 바운더리 디텍션 모두에서 가장 효과적인 결과를 가져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섹션인 디스커션입니다. MEDTS LLM은 LLM과 시계열 데이터를 결합해 기존 시계열 분석보다 한 차원 높은 성능을 달성했습니다. 에블레이션 스터디를 통해 코비레이트 처리 전략의 선택이 성능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컨캐트네이트, 인터리브 등과 같은 전략이 특정 데이터셋에서 좋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또한 프롬프트 구성 요소의 선택에 따라서도 모델의 성능이 크게 달라짐을 알 수 있었는데 이러한 결과는 앞으로 멀티모달 데이터 분석에서 프롬프트 설계가 중요한 요소임을 시사합니다. MEDTS LLM은 ECG나 호흡신호 등 다양한 의료 시계열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환자별 맞춤형 분석은 물론 PVD 같은 호흡기 문제나 심장질환의 조기 진단에도 기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임상 의사결정 과정에서 MEDTS LLM이 중요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한계점으로는 LLM의 블랙박스 특성으로 인한 설명 가능성 부족과 시계열과 텍스트를 동시에 처리하면서 발생하는 연산량 부담이 있습니다. 또한 특정 데이터셋에 시중되는 경향이나 도메인 특화 문제도 존재합니다. 향후 연구에서는 EHR 등 다양한 멀티모달 데이터의 통합과 그리고 forecasting, clustering 같은 태스크 확장, 그리고 모델 해석성 개선과 경량화 연구를 통해 이런 한계를 극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본 논문은 MEDTS LLM을 제안하며 LLM과 시계열 데이터를 융합해 세그멘테이션, 바운더리 디텍션, 어노멀리 디텍션 등 세 가지 태스크에서 소타 성능을 달성했습니다. 또한 프롬프트 구성과 코피리에이트 처리 전략이 모델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함으로써 멀티모달 데이터 분석에서 프롬프트와 데이터 처리 설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벤틸레이터, LUDB, MIT, BIH 등 다양한 의료 및 비의료 시계열 데이터에 대해 안정적이고 높은 성능을 입증했으며 이 프레임워크는 앞으로 의료 데이터 분석과 의사결정 지원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